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과정 개강하는 날입니다.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 개론도 이제 우리 했었는데 이제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과정이고 지난주까지는 유아교육과정 암기장도 했어요. 수업 진행하는 거 아시다시피 오전에는 유아교육과정 수업을 쭉 진행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이제 전반부에는 암기장 해서 쭉 정리해서 구조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또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반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유아교육과정 본 강의가 다 끝까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지금 개인 지도반들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거 많이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지도반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멘붕이에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일단 개인 지도반 같은 경우에 특강, 그리고 이제 특강은 대부분 다 개인 지도인데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요구가 있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요구에 맞춰서 특강을 진행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매우 높은 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강반 중에도 난이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고 정리해드리는 반도 있고 특강의 성격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연팩 강의는 이제 초수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 정상적인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한테 지금 특강 들으시면서 막 멘붕 느끼고 계신 선생님들도 정상적인 속도는 지금 그것까지 안 해도 되고 내가 좀 수준 높은 걸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반은 N수생이든 초수생이든 간에 다 한계가 있잖아요. 다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찬하게 이제 문제를 읽고 답을 쓰고 이런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그런 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연팩반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높이진 않고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연팩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실전모고 시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풉니다. 근데 지금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아직은 문제수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찬찬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법을 배우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처음부터 많이 푸는 게 좋고 우리는 사실 처음부터 문제를 많이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선생님들께서 나는요 아직 문제 풀 실력이 안 돼가지고 빨리 이론 이해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를 풀어도 되겠다 싶은 시점 끝까지 안 옵니다. 안 와요, 끝까지. 끝까지 나는 모르는데, 난 정리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제가 매일같이 이제 개인 지도로 선생님들 만나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줌으로 만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되게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수생 선생님들이 대체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상태를 문제를 풀어야 직면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체적인 내용도 아는데 부분적으로 모르는 것도 있고 이게 이런 부분에서 안 써진다 이런 게 이제 제가 봐드리는 게 더 정확하긴 하지만 스스로도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안 풀고 기본서만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현실과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건강검진 좀 하기 싫지 않나요? 건강검진 하면은 뭐 이렇게 날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뭐 아픈데 피도 뽑아야 되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또 뭐 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자꾸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왜 뭐 연예인분들 이렇게 막 몸매 관리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체중을 매일 재요. 체중을 매일 재면은 살이 안 찌거든요. 근데 이제 귀찮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정신줄을 놓는 순간 이 살이 훅 찌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제일 싫은 거예요. 직면하기 싫은 거거든요. 하여튼 뭐든지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매일 시험을 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실력 느는 방법 매일 시험 치면 돼요. 2차도 수업 실현 잘하는 방법 매일 찍어서 보시면 돼요. 수업. 일단 그게 기본이에요. 제가 2차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굉장히 찍어서 보기 싫어요. 내가 왜 이제 우리의 눈은 연예인한테 고정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찍어서 딱 보면은 나 왜 이래? 왜 이렇게 못해? 왜냐면 우리의 눈은 또 합격생들한테 고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딱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 문제를 풀지 않으면 선생님들의 실력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요반의 특징은 일단 지금부터 문제를 푼다.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진행하는 이 모든 문제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거예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전부 대학교 수준이 함께 출제했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는 더구나 이제 대학교 수준들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출제한 문제들이에요. 자, 그리고 대체로 서답식 문제와 열린 문제를 많이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반은 좀 이렇게 기본도 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100% 막 어려운 문제, 사고형 문제로 100% 채우진 않았지만 대체로 서답형 문제, 열린 문제, 사고형 문제를 많이 풀고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 수업은 유아교육과정 내용을 엄선해서 우리가 이제 유아교육과정을 다 보기도 했고 암기장으로는 그리고 유아교육과정 진도를 또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엄선해 가지고 보는 거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암기가 너무 걱정이에요. 막 암기장 몇 번 돌리면 될까요? 10번 돌렸는데요. 10번 돌리면 많이 알아지긴 하는데 아직도 덜 돼요. 그래서 합격생들이 평균 한 40회독 정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우리로서는 40회독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리는 것만 해도 막 5회독, 6회독이 되기 때문에 뭐 40회독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 그래도 안 헤어지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끝까지 이제 암기를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암기한 게 답 쓸 때 튀어나올지 알 수 없어요, 시험장에서. 근데 진짜 효율적인 암기는 문제를 풀어본 거. 그런 거는 암기가 잘 돼요. 그리고 논술로 써본 거. 이런 건 암기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기본서만 드립답하면서 막 이거 뭐죠? 이렇게 빡빡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깜지 막 이런 것만 한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를 통해서 외우면 모르는 것도 이런 의미였구나 알아지기도 하고 자 공부는 이렇게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저는 유아교육 과정도 여러 각도에서 강의를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 기본서도 있고요. 암기장도 있고 서답식으로 푸는 것도 있고 나중에 백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도 부족해서 특강 형태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저렇게 정리해드리고 난이도 높은 거 낮은 거 정리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다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막 굴려야 돼요. 나를 지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얌전하게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서 시험 문제는 막 공중전하고 있는데 나 혼자 기어가서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또 선생님들을 너무 혼란시키는 것도 또 그러다가 절망하시면 안 되니까 잠깐 요 반은 차분하게 하나씩 봐가는 그런 반이에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답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순서적으로는 정확하게 답 쓰는 연습이 먼저예요. 답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한목에 막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그거 설단 현상. 알겠는데 못 쓰겠는 거. 그것도 아는 거예요. 자, 알겠는데 못 쓰겠는 게 먼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있고 그걸 설단 현상이라고 하는 교육학적 용어도 있어요. 될 것 같은데 못 쓰겠는 거 있잖아요. 그건 공부가 된 거예요. 딱 봤는데 생판 모르겠다. 백지다. 이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뭔지 알겠는데 못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사실은 키워드, 핵심 문장 이런 거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모범답안 필사하면서 암기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 문장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암기장도 외우지만은 암기장을 통해서 외워지는 것도 있고 이제 모범답안 필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범답안 해설 자료 문제 해설이 전혀 두껍잖아요. 문제 해설지 이거를 묶어가지고 그거를 회독을 돌리면서 암기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서술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논술도 처음에 못 쓸 때 필사부터 하면서 완성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문제를 알면, 이 문제를 알면은 답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문제를 알아도 답을 못 써요. 어머, 아는데 못 쓰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답 쓰는 연습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문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답 쓰는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가 해설하는 강의를 먼저 듣고 문제를 먼저 푸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이제 보통 수험가에서 문제를 먼저 풀어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공부 방식으로는 맞지 않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수험에 대해서 저는 유아임용 쪽에서는 이제 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게 이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막 10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걸 시간을 땡겨갖고 1년 만에 끝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지식의 자연 증가를 바라면 5년 걸려요. 사실. 진짜. 그러니까 지식의 자연 증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이게 땡겨가지고 막 속도를 이렇게 선 앞뒤를 바꿔갖고 어거지로 빨리 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1년 만에 붙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돼요. 답 쓰는 방법 배워야 되고 문제 읽는 방법 배워야 되고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혼자 막 풀어보세요. 이거 시간 얼마나 걸리나. 혼자 풀고 강의 듣고 다시 풀고 하려면 25문제 푸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가지고 무슨 6,000문제, 7,000문제 풉니까? 그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능 시험 잘 보고 저도 공부를 잘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막 수학도 만점 받고 막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진짜 잘한 친구들도 보면 수능 볼 때 되면은 문제를 어떻게 푸냐 하면은요. 이제 전국 수석 뭐 가까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 어떻게 푸냐 하면은 일주일에 각 과목당 문제집 한 권씩 풀어요. 워낙 잘하니까 그렇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만점 받는 거예요. 그래야 뭐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는 건데 교수님 저는 원래 공부도 못하고요. 그러시면 안 되고 뭐 원래 타고나면서부터 잘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쟁률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전교에서 1등 그러니까 유아인명계에서 전교에서 1등 수준이 돼야 붙는 거 아시잖아요. 경쟁률 보면.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지금 여태까지 나 아니었는데 갑자기 수재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길을 안내를 해드리는데 충분히 누구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수강생 중에 일병행 유감암 초수합격생들도 굉장히 많고 물론 장수생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드디어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정확한 답안 쓰기 연습을 하실 때는 먼저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푸는 거를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를 느끼셔가지고 그거 그대로 쓰려고 연습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는 제가 쓰는 거랑 똑같이 써보는 연습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합격생 수준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쓸 수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이제 최불합 선생님들도 제 강의 많이 듣는데 최불합 선생님들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1차든 2차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쓰는 거를 일단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빨리빨리 해야 돼요. 속도를 촥 당겨야 돼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진도를 좀 빨리 빼셔야 돼요. 진도를 빨리 빼서 많은 거를 보시는 게 일단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정 시점이 됐을 때 다시 풀면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은 또 해야 됩니다. 우선은 아직까지 지금 시기적으로 문제를 못 푸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못 푼다고 안 푸느냐? 그럼 언제 풀어요? 그럼 문제 조금 풀고 시험장 들어가면 떨어지고 내년에 제대로 풀어야 돼요. 그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지금 못 푸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못 푼다고 해서 저절로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시험장 들어가기 전날부터 풀기 시작해도 제대로 안 풀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한 답안 쓰기 연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 강의를 먼저 듣고 푸는 거예요. 자, 뭐든지 보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운전도 그렇고 다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근데 이제 사실은 동시에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죠. 근데 지금은 요게 집중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이제 스르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개는 어느 정도 동시에 이루어지나 일단 이게 먼저고 그 다음 요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동시에 열린 문제를 쓰는 거를 또 연습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 것이고 열린 문제만 연습하는 반들도 있지만 이 반에서도 열린 문제를 좀 어떻게 쓰는 건지 알려드릴 거고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신이론, 논리중심 이런 거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이론이라 하면 시험에 생전 안 나오는 뭐 이렇게 구석탱이에 있는 새로 등장한 이론 이게 아니고 여기서 신이론이라 하면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수들의 최근 관심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에 나올 만한 가장 요 리스트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란 뜻이에요. 신이론이란 2019 개정 누리과정 이론이란 얘기입니다. 신이론 그리고 논리중심 이런 수업 사례 문제들도 정리하고 많이 풀 거고 마지막 주에는 서답식 실전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수업 구성을 좀 보여드리면은 일단 요 유아교육과정 문제가 있어요. 유아교육과정 문제가 있고 자, 여기에는 이제 오늘은 건강안전 이런 문제를 볼 거예요. 신의사 예자 순서로 갈 거니까 자, 오늘은 건강, 안전, 신체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해설 자료입니다. 자, 해설 자료는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첫날 개강이라. 그래도 충분한 해설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괄호 넣기와 백지 쓰기 문제도 오늘은 나가요. 매주 드릴 건 아니고 주차별로 과목 내용에 따라서 추가로 나가는 자료는 좀 달라질 거예요. 자, 오늘은 괄호 넣기와 백지 쓰기 요거 나갈 거예요. 요거 아동복지 왜 나오지? 개론부터 있어요. 이거는 개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운동 건강 요거를 좀 줄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지 쓰기도 사실은 암기장 갖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이제 좀 보시라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제 있고 바로 답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못 쓰면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답 이렇게 달아놓고 읽어보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어떻게 안전 뭐 이런 거 다 맞추겠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연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답이 있습니다. 여기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답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거 보고 여기다가 선생님들께서 연필로 쓰셔가지고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또 보시고 이러면 됩니다. 안전도 나중에 시험 칠 때 몰아서 하려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당부드리지만 우리는 법안전 강의가 패키지 강의 내에 들어 있습니다. 법안전 강의도 수강을 하셔야 되지만은 평소에 수업할 때 법안전 내용을 제가 되게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것만 좀 오려서 모아두시는 노력은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안전 강의 플러스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수업할 때 하는 법안전 뭐 이런 내용들은 장학 이런 것들만 오려가지고 함께 모아만 주시면 그러면 시험 보기 얼마 전에 쫙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암기 내용도 같이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문제를 1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뭐 그래서 요 강의는 총 6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6회로 이루어져 있고, 자,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고, 그리고 함께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진들은 전부 부교수급 이상이에요. 대학에 이제 정식으로 재단 면접까지 다 봐가지고 어플라이해서 이제 최종 합격까지 하잖아요. 관문이 되게 많아요. 학교마다 다른데 관문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교수 티오는 잘 안 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선생님들 뭐 부산, 서울 뭐 한 번씩 안 나가지고 이렇게 황당하시고 그런 적도 있는데 교수 티오는 언제 날지 몰라요. 한 번 들어가면은 교수들이 퇴임할 때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학교에 이제 뭐 어떤 병고가 생겨야 한 명 이제 티오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수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 유아교육학과 해봤자 교수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이제 처음에 조교수부터 출발해요. 옛날에는 전임 강사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고요. 조교수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조교수 경력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 이제 부교수가 되고 부교수를 오래 하면은 다시 이제 정교수 이렇게 승진을 하는 건데 정교수들은 이제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년트랙 교수도 처음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승진을 하는데 보통 부교수급 교수진들이 출제위원으로 위촉을 제일 많이 받아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 모든 시험 문제나 수업 자료들 이런 것들은 부교수급 교수진들이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드리는 뭐 자료, 추가 자료, 뭐 교재 모든 것들이 다른 여타의 수험과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게 교수진들이 함께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문제 역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적중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고시 출제 인력풀 교수로 굉장히 오래 있었고 인력풀 교수들끼리는 다 알아요. 다 알고 그리고 문제에 관한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자, 그래서 저도 출제 인력풀 교수지만은 그래서 제가 문제 내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사실. 그래도 선생님들은 이제 인생을 걸고 공부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책임감을 제가 가지고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공유한 내용들을 선생님들께 제가 다시 정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그런 제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 실은 제가 드려도 사실은 돼요. 근데 이제 더 풍성하겠죠. 아무래도 같이 하면. 자, 그런 문제들을 드리고 있고 자, 선생님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본 이론 이해와 암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기본 이론 이해하고 암기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게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와 다른 문제풀이 이런 거를 평소에 계속해야 되는데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왜? 수험가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를 못 내요.
우리 문제가 약간 수능 문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못 내서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극약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문제를 어떻게 해서 무슨 난리를 쳐서라도 구해와야죠. 교수들을 납치해서라도 문제를 내서 공급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안 그러면 솔직하게 내가 문제를 못 내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기본 이론 이해와 암기. 자, 요거를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자신감 있는 그런 성향이다 이러면 솔직히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하면서 다 나와요. 사실 문제 풀면서 이게 정리가 되게 돼 있거든요. 아마 합격을 해보셨거나 이런 선생님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가 있겠지만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수많은 공신들 유튜브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공신들이 아니 시험 치는데 왜 기본서 두꺼운 거 그거 보고 있어요? 못 붙어요. 그런 얘기 다 해요. 문제가 핵심이에요. 왜? 시험에서 문제를 풀 거니까.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플러스 그 다음에 제가 주는 문제가 막 수천 문제 한 만 문제 되잖아요. 사실 특강까지 합하면 그것만 해도 그 안에 내용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강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기본 이론이랑 이런 걸 다 하는 거고 제 커리는 처음부터 출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만큼 기본 이론이나 이해 암기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실전 문제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것도 충실하게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평소에 꾸준히 가야 돼요. 자, 서답식 답안 작성. 이거 쉽게 될까요? 암기는 오래 걸리는데 답안 작성 금방 됐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암기는 금방 됐는데 답안이 진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삼수, 사수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왜 나중에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중에 자꾸 하라 그러는지. 문제가 없기 때문이고 문제를 해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신이론, 계정누리과정 이런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역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처음부터 문제를 풀려드렸던 거는 이지선 유아임용밖에 없었어요.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것처럼 막 이상한 얘기 막 루머가 돌고 이랬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국가교육과정인데. 자, 그래서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데 지금 여전히 수험가에서는 신이론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취급을 안 해요. 맨날 기출만 풀려요. 왜 그래요? 왜 기출은 옛날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하러 들어갔어요. 작년에 내 친구가 들어가서 그걸 냈어요. 내가 또 들어가서 그걸 내겠습니까? 창피하게? 안 내요. 자존심이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기출은 중요하긴 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출제를 했으니까 그 이상은 아니에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올해 어떤 게 나올까 생각해서 그 뻔한 거예요. 교수들의 관심사.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론. 그걸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지. 이 수험가에서. 왜냐하면 풀타임으로 공부를 제대로 해서 학위를 받고 학회 활동을 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 수험가는 과거지향적인데 교수들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와 수험생들의 공부 간에는 갭이 있으니까 자꾸 오수, 육수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거를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모든 강의에서 이거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1차든 2차든 교실 수업 상황 요거하고 연결한 문제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2차도 이렇게 연습을 실제로 해야 되고 1차 같은 경우에도 지문 보세요. 이론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지문이 있나? 그런 지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단순 암기 쓰는 거 거의 한 문제도 없습니다. 전부 이론만 단편적으로 외워서는 안 돼요. 입체적으로 사례하고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평소에 기본서만 보다가 갑자기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 사례하고 막 고급 사고력이 연결이 딱 돼서 답이 딱 써지겠습니까? 한 문제도 안 풀려요. 과락, 우르르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왜? 사고를 하는데 한 문제 푸는데 2분 30초. 우리에게 소요되는 시간은 문제를 읽고 한 문제에 마침표 딱 찍는 데까지 2분 30초예요.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8 곱하기 3. 그죠? 8 곱하기 3 해가지고 그거를 70분으로 나눠보세요. 2분 30초면은 딱 적당합니다. 한 문제당 2분 30초인데 지문이 엄청 길잖아요. 자, 2분 30초 동안에 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수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갑자기 한두 달 만에 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실 상황으로 연결한 이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근데 됩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 이제 겨우 4월 중순, 뭐 하순 넘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차고 넘쳐요. 아직은.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만점 답안 작성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저는 이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뭐 말씀드렸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고 마지막 주는 실전 모고다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신의사 예자 이렇게 나눌 거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조금 다른 영역도 들어가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열린 문제나 뭐 이런 거 조금 문제 추가적으로 정리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매주 당연히 신이론, 이게 신이론은 한마디로 교수들의 출제진 교수들의 관심사 이 얘기예요. 그리고 2019 개정 논의과정 요걸 신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의 관심사니까 이거는 너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놀이중심 수업 사례 문제. 뭐 이건 당연히 지문이 놀이중심 수업 사례니까요. 그리고 열린 문제, 서답식 문제 이런 거를 집중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창의성 그리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거 응용력 이런 게 대세예요. 심지어는 구급 공무원 시험도 사고형으로 본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업무 수행을 잘하기 때문에. 하물며 유아교사를 뽑는데 단순 암기, 단순한 사고를 하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시험 이후에 2차만 저한테 수강하러 오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1차를 혼자 공부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다른 곳에서 이제 1차를 강의를 듣고 2차만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은 선생님들은 1차 공부를 혼자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른 데서 이제 강의를 수강을 해도 이제 이게 샤프한 분들은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못 붙겠구나. 시험 문제는 나르고 있는데 여기는 기고 있구나. 이게 출제는 저 방향인데 지금 뭐 수험가에서는 이쪽 거꾸로 가르치고 있구나. 이걸 알고 본인이 대학 교재를 사서 혼자 보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뭐 이화여대라든지 뭐 이런 부산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요 개정 누리과정하고 관련성이 있는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책을 단행본을 사다가 혼자 독학을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자, 최종 합격한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뭐 면접이나 2차 시험 보러 가면은 이제 대화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리고 붙고 나면 연수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공통점은 신이론, 2019 개정 논의과정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수험가에서는 안 가르치지만 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 해결을 해드리죠. 제가 쫙 다 패키지로 묶어갖고 다 해결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은 찬찬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반이에요. 그래서 요 반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우리가 유아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서 요 강의를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 과정 요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총 6주로 진행이 되고 끝나는 시간은 약간 변동이 있어서 늦어도 한 7시 그 정도까지는 끝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에는 보통 끝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강의는 총 6회로 진행이 되고요. 자, 매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과정 요 반은 초수생 선생님들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게 쉽게 이렇게 해설을 해드릴 거고 N수생 선생님들 문제를 잘 푸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수생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그런 수업입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요 문제 1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